자, 어바웃 우리 동네는 이번 주 여순 사건 72주기 주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별 초대석 이어가고 있는데 첫 시간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여순 사건 연구해온 역사학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사 연구자이자 역사공간 벗 대표 연구원인 주철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여순 사건 72주기는 좀 특별한 곳에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1948 제주 여순을 보다라는 행사 참석차 다녀오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주에서 이번에 제주 4.3을 통한 여순을 보는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네. 1948년 제주 4.3 항쟁은 여순 항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여순 항쟁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지금 금기시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은 교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순 항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948년 제주 여순을 보다는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래 올해 4월과 10월에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좀 안 됐고요. 네. 이제 이 전시의 가장 큰 이유는 정확히 알자라는 겁니다.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이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자. 제주에서도 여순 항쟁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금기시했다. 그래서 제주에서 여순 항쟁을 정확히 알겠다. 이런 취지가 이번에 이 전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쉽게 풀자면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두 사건의 역사적 평가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제주 4.3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년 동안 계속 특별법 제정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을 바라본 지역사회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지역사회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통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 그런 의지가 좀 없었죠. 똘똘 뭉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인식이 좀 정확하게 돼 있었지 않았죠. 네.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는 반란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우선은 좀 특별법이 통과가 힘들었고 네. 가장 저는 큰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제주 4.3 항쟁과 여순 항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의 특별법 목적은 뭐냐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겠다. 그래서 진상 보고서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특별법에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부분 사건의 진상 규명은 논의를 하지 않고 항상 희생자 명예 회복에만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희생자 명예 회복은 개별적인 여순 사건 특별법 말고 포괄적인 과거사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것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부정적 의견과 반대 의견을 냈던 이유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제주 4.3처럼 실제 제주 4.3보다 훨씬 여순 항쟁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 역사성이 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에도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순 항쟁에 정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 이것이 훨씬 강조되고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부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못할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녀오신 제주 행사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뜻깊은 행사였어요. 이게 아마 최초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행사가 이제 전시랑 토크 콘서트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시가 이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주 기념사업회가 이 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전시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1945년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여순 항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너무 중요한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여순 항쟁까지의 중요한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순 항쟁이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의 여수가 해방부였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기는 잠깐 어떤 거냐면
1948년 12월 라이프지에 네. 라이프제도 실렸었어요? 그렇죠. 미군 종군 오. 기자였던 칼 마이더스가 찍었던 사진과 함께 기사가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예. 그 원본을 이번에 공개했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말씀하신 그 여순의 9일이군요. 예, 이제 여순 항쟁 9일간 기록을 이제 10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7일까지 어떤 일들이 그 9일간에 있었는가. 네. 그리고 우리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을 중심했던 민중들은 왜 이렇게 극렬하게 투쟁하고 저항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주팀들이 여수에 와서 여순항쟁 유적지를 전부 직접 촬영했고 또 여순항쟁을 일반 제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까지 전부 같이 공개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전시회는 이제 박금만 화가의 여순항쟁 그림도 같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시회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도 쭉 둘러봤습니다. 네. 보니까 뭐 초록색, 빨간색 실로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쭉 타임라인이 있어서 정말 여순 사건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또 장편 소설 탄압이면 항쟁이다를 쓰셨어요. 어떤 소설인가요?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제가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역사책을 쉽게 쓴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읽는 것은 역사책은 뭐 역사책이죠, 그냥. 네. 예. 그래서 이 문제,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서 가장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제주 4.3 항쟁의 발발 원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들의 염원이 무엇이었는가, 그 속에서 제주 4.3 항쟁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을 이제 소설로서 푸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소설 그러면 허구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허구가 아니라 당시의 사료를 아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것들을 1948년 당시를 살았던 사람을 소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주 4.3 항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여순항쟁의 역사를 하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예. 네. 역사학자라서 역사설을 그동안 쭉 써오셨는데 일단 뭐 독자분들로 하여금 좀 쉽게 이해를 좀 해보기 위해서 쓰셨어요. 또 소설을 쓰셨어요. 이게 어렵진 않으시던가요, 좀? 어렵죠. 네. 역사서라는 논문 형태에서 글을 쓰는 것과 네. 전문 분야가 다르시니까. 그렇죠. 또. 네. 소설이라는 장르는 또 다르다 보니까 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좀 출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번 행사와 또 소설 이번 말씀하신 수선 발간에 대해서 제주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찌됐든 간 제가 제주에 가서 자주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제주 4.3 항쟁의 실질적 원인이 뭐였던가에 대해서 실은 제주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평화공원을 가서 전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타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소설 속에서 보면은 제주 4.3 항쟁의 직접적 원인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의 염원이 뭔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을 통해서 잘 읽었다, 감동적이었다. 하여튼 좋은 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순 사건 뭐 70주기, 71주기, 뭐 72주기가 될 때마다 사실 뭐 작년에도 이 자리에 주 박사님도 모셔놓고 또 이야기를 또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매년 또 드리는 질문이 이 명칭에 대한 또 질문인데 네. 부르는 이름이 아직까지도 쭉 다양해요. 뭐 예. 여순, 뭐 여순 항쟁이라고 또 이제 부르고 계시고 유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순 뭐 11.19 사건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일단 뭐 정치권이나 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건 여순 사건인 것도 같고 명칭에 대한 정의가 왜 올바르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특별법을 이야기할 때 여순항쟁의 특별법이 정말 통과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순항쟁이 대한민국 현대사, 사람과 역사입니다. 현대 역사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가, 네. 역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연구자고, 네. 그럼 연구자 측면에서 보면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에서 사건이라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광주민주화운동 또는 광주민중항쟁, 6.25 전쟁.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했던 성격을 그 명칭에 넣어놓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성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치 중립적이라고 사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역사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건은 맞지 않는 명칭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특별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에 그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여순항쟁을 한번 쭉 살펴보면
배경에서부터 원인, 전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항쟁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순 항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게 역사적 규명입니다. 역사적 규명으로서의 가장 올바른 용어가 저는 여순 항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항쟁이라는 명칭에 대한 박사님의 뜻이 이번 소설 탄압이면 항쟁이다에도 좀 제목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네, 뭐 내년에 또 뵈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올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특별법이 통과돼서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